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주말에 잠에 빠져서 피로감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아버님들 많이 계시고 또 평소에 쉰다고 쉬는데도 여전히 피로하다라고 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피로감이 빨리 해소가 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지만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증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정주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좀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한다면 요즘 좀 내가 무리했구나,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좀 분류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예, 만성피로증후군은 진단 기준이 아주 복잡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로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한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몸이 탈진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몸에 전반적으로 기력이 없어서 일을 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기력이 없는 정도를 피로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피로한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를 지속성 피로라고 얘기를 하고 1개월이 지나서 6개월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만성 피로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지장을 줄 만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이러한 피로가 휴식이나 수면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 피로를 느끼는 기준이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지치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은 오랜 시간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질환을 진단할 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어떠한 특정한 증상이 있을까요? 예,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만성피로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을 모아놓은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피로하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공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취약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처럼 목이 자주 붓거나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편도가 자주 붓거나 겨드랑이에 임파절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목이나 어깨가 많이 아프고 잠을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증상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피곤하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발이 좀 차갑다든지 아니면 식은땀이 자꾸 흐른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자주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만성피로증후군의 환자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장애 같은 이런 정신신경학적인 문제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하게 너무 쉽게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체적인 증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심리적인 증상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일반인들이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겪는 이러한 증상인데 이러한 증상들을 동반하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원인들은 아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로를 한다든지 수면 부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임신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에서도 피로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불안감이 있거나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피로가 생길 수가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나 각종 종양 같은 암이나 아니면 뭐 결핵 같은 호흡기 질환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있으셔도 피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아니면 중추신경계의 장애 그리고 독성 물질이나 강한 스트레스를 꼽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기혈, 음량으로 나누어서요. 이런 기혈, 음량이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허한 상태가 생기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기혈이 잘 순환되지 못하고 울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만성피로 증후군이 생긴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인이 참 다양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다양한 원인 가운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성피로 증후군 혹시 경과별로 진행이 된다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합병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만성피로 증후군은 원인도 아직 잘 정확하지가 않고 진단 기준도 복잡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마다 나타나는 어떤 질병의 과정이 모두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한 가지 증상으로 어떤 합병증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재발할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서 사실 합병증보다도 조금 더 주의해서 생각해야 하실 것은 다른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흔히 저희도 이제 한의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피로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꼭 감별해야 할 것이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며 몸이 좀 이유 없이 붓거나 자꾸 나른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으시고요. 오히려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피곤하다 하실 때는 어떤 암이나 이런 증상들도 사실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하게 또 피로를 가지고 주증상을 가지고 한의원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급성간염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급성간염이 있을 때는 피로한 증상뿐만 아니라 소화기의 장애나 아니면 소변 색깔이 조금 노래진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다른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감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로감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원인이나 정확한 진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겪고 있는 환자분의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혼자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도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이 만성피로 증후군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감별을 하신 다음에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냄새에 좀 민감해서 자꾸 구역질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편도나 이런 목 안이 자꾸 붓거나 아프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번째로는 이유 없이 몸무게가 불거나 또 주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섯 번째로는 좀 외사의 침범에 대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감기나 몸살 같은 이런 감기 증상이 좀 자주 결릴 수가 있으시고요. 머리가 아픈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것도 또 느낄 수가 있으십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잠을 자도 개운치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여덟 번째로는 자꾸 눈이 좀 침침하고 시력이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아홉 번째로는 또 위장관 장애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가 되지 않고 헛배가 부른 것처럼 자꾸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금 의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울한 기분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 몸이 왠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낀다 하시면은 좀 의심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10가지 증상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시고 꼭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긴 하는데 주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건 어떠한 상황일까요? 네, 일단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너무 그 증상이 가볍다고 쉽게 넘기시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면 6개월 이상 자꾸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만성피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친구 치료나 약물 치료를 도움을 받아서 어떤 증상의 개선을 맛보시는 것이 증상이 더 길게 가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원장님 말씀처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우리 한방에서는 어떠한 치료법으로 다루고 계신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를 한방에서는 기혈이나 음양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혈, 음양의 어떤 기운이 떨어져 있는 상태, 허한 상태가 생기는 경우에 만성 피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북돋아주는 쪽으로 많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기혈 중에서도 기의 기운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뭐 얼굴이 좀 흰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좀 차다든지, 식은땀을 자꾸 흘린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보기하는 처방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를 좀 복돋아주는 예. 그래서 부족한 기운을 조금 높여주는 처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중익기탕이라든지, 뭐 인상양이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하고 보비위하는 처방으로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생기는 경우에는 한방적으로는 기가 울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여 있다는 건가요? 기가 잘 순환되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분들은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붓는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를 좀 기의 울체 현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요. 순기시키거나 행기시키는 처방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환자분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환자분을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장님, 이 치료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뭐 한 가지 가지고 만성피로 증후군을 예방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상식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만성피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시기,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뭐 술이나 카페인 같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중요하시고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량이 많거나 하실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될지 일을 결정을 하시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을 수 있으시고요.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 체크들을 잘 하셔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렇게 진행하도록 놔두지 마시고요. 가까운 의료기관을 가셔서 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마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단이 최고의 예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 건강한 생활의 필수 요건인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원장님,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이면 항상 피곤한 몸인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예전에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에서 운동은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고 몸에 맞는 상태에 가장 적절한 운동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걷기나 수영,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5분, 10분, 15분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시면서 한 주 4, 5회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만성 피로를 탈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무리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 강도를 많이 높이게 되면 다시 피로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몸에서 피로한 상태를 느끼게 되시면 그 이전의 운동 강도로 돌아가셔서 다시 몸의 상태를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조금씩 높여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되 꾸준하게 하시고 또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수면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음식 정보를 드리죠. 음식보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계속되는 피로감,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크게 관심 가지실 만한 시간인데요. 어떠한 음식이 만성피로 증후군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원장님께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음식을 강력히 권해드릴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편식이 없는 식단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비타민C 같은 경우가 부족하게 되면 좀 우울감이라든지 피로감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요.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좀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타민C 같은 것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타민C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광고에서 많이 보잖아요. 피로야 가라, 좀 가라,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자양강장 음료나 영양제 이러한 광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주변에. 이게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식단이 아닌 이런 피로회복제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는데요. 물론 우리 몸에서 들어온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남녀분은 소변이나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복통이나 오심, 구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부 팽만감 같은 위장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했듯이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음식 가운데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을 먹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좀 배워볼게요. 예, 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딸기나 오렌지, 레몬 같은 건 과일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뭐 고추나 뭐 시금치 이런 그 녹황색 채소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조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열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하실 때 단시간을 조리를 하시고 항상 산도는 좀 낮게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금속 그릇보다는 뭐 자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리를 하시는 게 비타민C 섭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과일이나 채소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바로 구입하셔서 먹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은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음식군인가요? 네, 이렇게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섭취하는 음식이 카페인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각성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내가 피로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초콜릿 같은 것을 좀 상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성 피로가 생기는 원인 자체가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카페인 음식을 자꾸 섭취하시게 되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뭐 금주하시고 금연하시는 것도 몸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만성피로 증후군도 이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성 피로는 보통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잘 조절하기만 해도 만성 피로 완화에는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시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 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과일이나 채소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